자,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한 50분 하고 10분 쉬면 되겠죠? 네. 한 전체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껍데기 빼고 한 40페이지 정도 하고 10분 쉬면 이게 우리가 브레이크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까요?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국의 부활의 회화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림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감 없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국이 뭔지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리지국이라 그랬는데 중국의 지금 현재 중국 지도의 폭을 보면 한 여기 잘렸네 4,500km 정도 되는데 그게 1만리로 지금 어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둥글뱅이 세모 네모를 했는데 둥글뱅이는 호북성하고 호남성의 사이에 있는 기준 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종호 그리고 산서성하고 산동성의 가운데 있는 산이 뭐냐? 용태산. 네? 근데 이제 삼서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삼서성의 네모가 뭐냐? 짐작되시는 분 있으세요? 항우가 이 네모를 굉장히 무시를 해서 결국에 패권을 놓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관중입니다. 관중. 그럼 관중의 동쪽이 뭐가 될까요? 관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서성하고 호북성 이 직선을 이루는 이게 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고등학교 때 배운 관동 팔경이라든지 관동 별곡은 이 산서성에서부터 호북성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만리지국에 대한 강역에 대해서 3가지만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넘어가죠. 유인물에도 있고 1차 나눠드렸는데 고려는 만리지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사의 지리지가 있습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1장 1절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들려있고 1면만이 육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바 강토의 너비는 거의 만리가 된다. 근데 왜 제가 북역고려사를 썼냐면 북한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사를 번역해 본 적이 없어요. 딱 민간단체 동아대학교에서 고려사를 번역을 한번 했는데 중간에 하다 말다가 한 20년 동안 걸려서 겨우 했는데 해석이 다 틀려요. 아주 기본적인 한자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북역고려사의 해석을 한번 실어봤다. 그렇죠? 강토의 넓이가 말 3천. 그러니까 폭만, 너비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을 통일한 대표적인 사람, 몽골의 쿠빌라이 원세조라고 하죠. 원나라를 세운 사람이 고려가 만리나 되는 영토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데 원종입니다. 그래서 이 쿠빌라이하고 나중에 사돈을 맺게 되죠. 사돈을 맺는다라는 것은
자기 딸을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딸을 준다라는 거는 굉장한 보답이 있기 때문에 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돈을 맺는다라는 거는 적어도 큰 나이가 사돈을 맺는 정도의 레벨이라는 것은 만리지국의 황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원종이 쿠빌라이하고 사돈 관계를 맺고 그 사돈 관계에서 태어난 최초의 왕이 충렬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해석을 보면 그 황제가 몽케 시절,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형인데 동생인 쿠빌라이가 그 원종을 만났습니다. 원종이 위치적으로는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변경까지 그 개봉까지 찾아와가지고 협상을 해서 같이 나라를 세워보자. 그래서 쿠빌라이도 쿠데타를 해서 원나라를 세우게 되고 왕권을 찾고, 그 다음에 원종도 사실 그 자기가 그 인질 비슷하게 외교를 나갔을 때 이미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사촌인가 그런데 그 왕을 다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쿠빌라이가 뭐라 그랬냐면 당태종 때부터 친히 쳤으나 항복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나에게 왔으니 이건 하늘의 뜻이다 라고 고려사에 남아있고 고려 사전료에도 남아있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다음, 고려는 당의 왕실을 계승했습니다. 고려사의 1장 1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조상은 누구에서부터 왕건이 태어났다. 이게 고려 세가거든요. 고려 세가는 고려사 전체의 1장 1절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조상은 당 선종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그 고려 땅에 와가지고 나는 대당의 귀한 가문 사람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작제건이라고 해라. 이 작제건의 생몰연도가 전촉 왕의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생몰연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택리지에 보면 그 작제건의 아들 융이 아들을 낳자 왕씨로 거쳤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 선종은 당나라 황제는 전부 이씨이기 때문에 이세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씨였는데 왕씨로 거쳤다라고 택리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브라브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고려가 사만을 통일하고 그 자손들이 나라를 계승해서 500년을 내려온 것은 그 당 선종의 조상 곧 당나라 태종이 그 공덕이다. 태종이 공덕이다. 그러니까 조상의 조상은 당나라 태종이다. 그래서 고려의 그 왕실은 당의 왕실을 계승했다라는 게 고려사하고 평민지에 정확합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고려가 당의 왕실의 피출을 이어받은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만리지국을 당으로부터 계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태종 때 식도를 만듭니다. 당태종이. 근데 당현종 때 각각의 좀 분할을 해서 특히 경기도를 만든 사람은 당현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를 만든 사람은 당현종이다 이죠. 양귀비의 남편, 그 유명한 양귀비의 남편 당현종입니다. 그리고 그 200년인가를 지나서 250년 정도 지났네요. 그 고려 성종 때 그 성자라는 거는 이룰 성자를 써서 나라를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왕한테만 죽고 나서 성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종이 고려 때 가장 크게 영토를 넓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넓힌 기념으로 이 사람이 그 행정 개편을 합니다. 강역을 행정 개편을 하는데 그 조상의 조상 단태종의 그 행정 부분을 그대로 쫓아서 고려 성종이 십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내도도 관내도로 가고 하남도도 하남도로 가고 그 다음에 하동도는 삭방도로 가고 삭방도는 여기에는 어디 있나 삭방도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북하고 하동을 합쳐서 삭방도로 만들고 롱우도는 저쪽에 그래서 그 패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남도는 산남도 그 다음에 검남도하고 산남소도는 중원도 그래서 요 산남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중원이고 여기가 경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중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칭으로는 충주, 청주 뭐 이런 데가 들어가는 게 중원이죠. 그 다음에 강남도는 그대로 강남도라고 하고 강남동도 그러니까 강남동도가 있고 강남서도가 있는데 강남동도는 영동도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서도는 강남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파헤칠 부분이 이 강남도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남서도 여기가 호남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춘향전에서 자기가 맨 처음에 이 광활루에 올라가가지고 넓게 쳐다보는 게 여기가 서호 강남이구나. 왜냐면 동호는 이 파양호인가? 파양호 맞죠? 파양호고 여기가 동종호인데 동종호는 서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호에 있는 강남, 강남 서도를 진정한 강남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한반도의 강남은 1970년도에 혜은이가 만들었죠. 강물을 흘러가지고 제3한강대 밑에. 그 다음에 해남도는 그 해수의 남쪽에 있는 건데 해수의 남쪽인데 여기가 해수거든요. 해수의 남쪽이니까 해남도인데 요 해양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양자는 물에 있어서는 아래예요. 그래서 이게 해양도가 되는 거예요. 위에 북쪽이 됩니다. 물에 있어서는 북쪽이 양자를 쓰거든요. 원칙이. 그 다음에 영남도는 그냥 영남도라고 하면 돼요. 이 영남도는 왜 여기가 영남도냐면 여기가 그 오룡산맥이 있어가지고 오룡산맥 밑에는 그 오룡 남쪽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강역에 대한 대충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국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맨날 얘기 듣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대학의 그 8조목 여러분들 다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그죠? 대학의 8조목은 경물치지, 성리,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수신제가 지국평천한데 이 뒤에 게 우리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몸을 다스리고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순서적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다부터 사실은 나라예요. 저기 일한사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정확하게 그 한자를 가자가 나라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이버 시험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최소 단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자가래는 그 4대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거는 가라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종친회 내지는 종갓집에서 할 수 있는 4번 제사를 지낸다. 이때로 4대까지 봉사를 한다. 그게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으로 주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가를 나라로 쓴 그 예로는 가에도 신화가 있는 거고, 일본의 그 다이묘 있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 큰 국가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베트남에 가보면 전부 보면 볼수록 다 자기가 성이 웅엔시래. 50%가 넘어. 왜 그러냐면 1800년도 정도에 웅엔가가 새로 이제 베트남의 정권을 잡는데 창씨 개명을 다 했어요. 전부 웅엔가로 고쳐.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웅엔가로 그때 다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회복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호지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호지명이도 원래 웅무행가예요. 왜냐면 전부 다 웅무행으로 때려 부었으니까 아니면 죽어 뭐 이렇게 쫓아내니까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웅무행가가 베트남에는 다다. 어? 보면 웅무행 시절 성이지 뭐 그러면 10중 8구 맞는다 이거죠. 아무나 웅무행가. 그다음 이제 경대전에 보면 경자는 경문이고 주에 보면 큰 나라를 방이라고 그러고 작은 나라를 북이라고 하는데 방에서 거주하는 곳이 또한 북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번에 그 사법부에서 난리 브루스를 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부가 아니라 부서 부자가 아니라 이런 그 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도 곧 나라예요. 그래서 작은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면 현보다 군이 좀 크고 군보다 이제 주가 크고 주보다 목이 크고 이게 전부 다 나라라는 거죠. 군부터는 다 나라예요. 그래서 그 국자감이라고 하는 그 고급 왕실 학교가 있잖아요. 국자감이 뭐냐면 나라 국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군왕들, 군에 해당하는 족장들을 아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래서 국자감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라의 왕자. 국이 곧 군이라고 보면 각 군의 이제 그 왕들을 소왕들의 자제를 학교에다가 몰아놓는 거야. 인질로 삼아서 잘해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게 국자감이다. 근데 자 보니까 그런 국보다 엄청 큰 거 이게 방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방이라고 그러고 연방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죠? 연방, 대방. 그리고 이게 법을 예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부가 실제로는 거의 그 민정수석 정도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 정도 되고요. 외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간부의 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례는 그 주나라 시대에서부터 그 천자국이 제국의 운영 매뉴얼로 썼던 게 주례인데 그 주례를 조선이 처음부터 이성계가 개국할 때부터 주례에 따라서 주나라의 법제나 관직, 제도를 다 여기에 맞췄습니다. 그게 나중에 폐하에서 그런 게 실제로 있었는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방강역고도 이제 방을 썼다라는 거. 네? 우리나라가 대빵이다라는 거를 아방강역고, 강역이 대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리다라는 거를 그 다산 정혜경이 얘기했는데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박리초론이에요. 그래서 대빵이다. 대빵의 예의를 그러니까 제국의 운영 매뉴얼이 똑같은 얘기다. 경세유표 보면 기절을 합니다. 제대로 보면 경세유표에 그 주나라 법제하고 똑같이 가요.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편이고요.
잠시 차 한잔 하시고요. 도입이니까 여기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이니까 요거 하나만 신경 써서 보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의 회화는 죽었는가? 라는 제가 화두를 던졌는데요. 일단 우리 그 조선의 회화는 다른 부분도 똑같겠지만 유난히 중국풍입니다. 그리고 그 산수화를 그리면 중국 산수화를 더 많이 그렸어요. 대표적인 게 소상팔경인데 소상팔경이라는 거는 중국의 아까 얘기한 그 호남성의 경치를 그렇게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산수화의 절반은 다 소상팔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회화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도 소상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중국 산수를 그렸다. 근데 그게 또 작잠 이상의 소상팔경도도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3년 전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죠. 근데 그 진경산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선의 그림을 한 70, 80%를 갖고 있는 간송미술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해 충돌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정선의 그림이 최고 그림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경산수화라는 그 화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화의 부류,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진경이라는 화목은 원래 유래가 일제입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일본의 명승지를 그린 거를 신계의 진경이라고 얘기를 한 일본 거를 따서 이게 일본 거하고 맞먹는 진경산수화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조선 회화를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는 일본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경이라는 얘기를 썼던 것 같은데 지금도 조선의 산수화의 절대 가치는 진경산수화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산수화는 다 진경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경산수화가 갑자기 뭐 우리나라에 진경을 그리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도 진경산수화를 쫓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심사정을 비롯한 정선 이후의 화가들, 심사정은 아예 그 정선의 후계자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그림을 잘 그렸다. 스승보다 더 잘 그렸다. 뭐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역시 중국 산수화를 그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잘 그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선의 진경산수화들은 실제 그 경치예요. 그러니까 신경하고 가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안 못해서. 제가 논문에서 따온 얘기예요. 이대 대학원생의 회화사 대학원생의 논문에서 따온 얘기. 그 다음에 식민사학의 왜곡으로 그 명나라에서 만든 남종화의 분류를 조선회화에 소급 적용을 합니다. 명나라 말이면 이미 조선의 회화는 이미 다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건데 조선의 회화를 거꾸로 남종화라고 하는 명나라 분류, 일제 분류, 이거는 중국제 분류로 지금 2번, 3번, 4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특히 1월 본륜도나 괴령기나 반차도 의계 이런 것들이 천자국의 회화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석을 엉터리로 해서 1월 본륜도는 민화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민화의 항목으로 책이 나오고 있어요. 조선 회화의 이해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재해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작자 불문의 중국 산수화, 요는 이 텔리라는 게 있는데 텔리 교를 얘기, 천리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제 그 이한용의 비서 중에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유인물을 썼던 그 사람이 그 고종황제 일본어 통역관으로 시작을 해서 이한용이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한용이의 그 재산 관리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리교 사람입니다. 천리교에서 근데 유난히 조선 회화의 한 해외 유출 조선 회화의 절반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리교에서 있던 김영도라는 제일동포 사업가가 이 소상팔경도 세트는 안견의 몽유도운도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국보급 가치가 있는데 착자가 이상이다. 근데 중국 산수를 그린 거잖아요. 중국 문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국보급이니까 이거를 내가 죽기 전에 공짜로 주겠다. 한국 박물관에서 받아다오. 그래서 지금 진주박물관에 있거든요. 진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국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001년도,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죽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됐습니다. 보물로 됐습니다. 최근에 2010년 12년도인가? 15년 3년 전에 4년 전에 네, 이게 오늘의 제가 부활을 시키고 싶은 조선의 회화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이 회화를 살려보겠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아까 그 정선의 그림 진경산수화 치고 실경에 가까운 거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정선은 진경산수화만 그래야지 이 사람도 소상팔경도를 졸라게 그렸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4짝입니다. 4세트. 팔경이 다 있는 소상팔경도 정선이 그린 소상팔경도 세트만 4세트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4세트에는 그 간송기술관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경산수화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또 안진경도 팔고 있는 거죠. 안경장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 그래서 교과서가 문제입니다. 교과서. 그 진경산수화에 대한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뭐 이런 이 실장 이름이 최완수인데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의 최완수라는 사람이 변제정선은 우리나라 회화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화성이다. 이러면 사고 치는 겁니다. 너무 영웅시하거나 신격화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진경이 아니면 위경이냐? 근데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숟가락 얹은 사람이 유홍준이라는 사람인데요. 교과서에 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나온 모든 사람은 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정선이 혼자 우리나라 조선 회화를 혼자 다 한 거구나. 그 외의 사람은 정선 외의 사람은 전부 관념산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산수가 관념산수가 어디 있습니까? 산수화를 관념으로 그린데 근데 자기 것도 실경이 아니야. 이런 그 최완수라는 간송미술관 이해충돌의 아주 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수를.
자기가 70~80%를 갖고 있는데 정선의 그림 가장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이 최한수라는 사람이고 거기에 숟가락 얹는 사람이 이종훈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나랑 비슷하네. 그래서 진경에 대해서 일제를 한번 보자고요. 그림도 뭐 조금 이거는 좀 나은 편인데 작하나와 신페이트 그러니까 고륜인데 진경도라고 아예 화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닭가나라는 건 도쿄 남부의 동경만에 면하는 병승지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사실은 세 개로 나눕니다. 자기네들의 회화 불명은 묵기회라고 해가지고 특유의 판화가 있거든요. 아주 조잡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양 화풍, 그 다음에 중국식 나무. 그러니까 자기네들 거는 없어요. 판화밖에. 일제는 판화밖에 없는데 이 판화 중에서 진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남아 영역도 좀 있고, 중국식 나무. 이런 이 조선의 회화가 억눌리고 갇혀 있고 제갑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진경이라는 게 이게 똑같은 간학가와 그 신께인데 이건 뭐 그림책이잖아요. 애들 그림책.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에 볼까요? 이거 뭐 고륜 기차 진행 진경. 이거는 완전 포스터잖아. 이런 진경에 정선의 그림을 감히 붙이는 게 자손들의 선조들을 대하는 예의도 아닌 거잖아. 단지 팔아먹으려고 커스터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진경이 있다. 왜냐면 이게 먼저니까. 이런 포스터하고 우리나라의 그 대가들이 그린 그림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정성밖에는 없다. 라고 외도가 당해서 나머지는 다 위경이고 모사도고 그런 실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방안은 산수하는 모사도가 아닌 진짜 조선의 실경이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중국과 한국의 고금 옛날서부터의 지명을 풀어서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을 시키겠다. 당대 사람들의 삶과 회화에 연결을 해서 이게 진짜 실경이고 진짜 창작품이고 현장에서 그린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재해석을 해보겠다. 그리고 동물들도 살리겠다 이거죠. 표범도가 있고 물소도가 있습니다. 진동 소리가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의 매뉴얼을 반영한 이런 좋은 그림들. 그 민화의 차원으로 번시짝처럼 나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되살려보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국, 중국이나 베트남에